네, 우리 떡국 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1, 2교시가 좀 길어서요. 1시간, 한 주 방송을 다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3교시 넘어왔는데, 이 3교시에는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그 커밍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석천 씨가 했고, 또 김조광수 감독은, 동성 결혼까지 했죠. 요즘 분위기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막 많이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있으시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과연 훨씬 더 예전에는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성소수자 얘기를 우리가 또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그 랭킹 상승에는 이런 떡밥만한 게 없다. 성소수자 떡밥만한 게 없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자 오늘 3교시는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선조들의 성지혜 선조들이 성소수자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성소수자 우리 예원 씨가 잘 알고 있다면서요? 네, 잘은 모르는데요. 해공왕, 네. 예, 신라 36대 왕인 해공왕이 이제 첫 이제 공식적 네. 성소수자다. 네, 그 연관 검색어를 봐도 뭐 여자로 태어났어야 할 남자 왕이다. 이렇게. 해공왕이. 네, 관련 검색어가 바로 뜰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성스러웠던 모양이죠? 아니면 남자를 좋아한 건가? 여성스럽게 이렇게 뭐 의복을 그렇게 갖춰 입는다든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해요. 네. 그 옛날에. 네. 어떻습니까? 우리 해공왕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 김영우 PD님이라든지 교수님.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해공왕. 네. 그러니까 최초의 동성애자는 해공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예전에 그렇게 죄악시되던 것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디 그리스 같은 데 보면 맞습니다. 뭐 동성 어린 남자애 데리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던. 그렇죠. 그리스 시대의 당시 이제 귀족이라든지 네. 좀 나름 이제 영향이 있는 유명인사들은 네. 기본적으로 애인의 개념이 미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도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미소년이나 아주 미남을 시종으로 둔다든지 이승기 같은 경우 뭐 특징인을 거론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게 군대 같은 경우 이 우락부락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나 이런 우락부락한 남자 아주 남성적인 그 300에 나오는 그런 근육질들 있잖아요. 식스팩들. 네. 이런 또 사람들일수록 또 미소년들 스타일을 또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기 씨라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 그런 거 자체를 뭐 제약시한다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데리고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관계에도. 아니, 남색을 했다는 게 이야기 나오죠. 남색을 했다. 남색이라고 하죠. 남자들끼리 이제 섹스를 했다는 거니까. 그걸 줄여서 남색이라고 그러네. 네, 남색을 즐겼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역사상에 동생을 막론하고 왕들 중에 남색을 즐긴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애자들도 꽤 많고요. 양성애자? 네, 양성애자로 보시면 되죠. 네. 심지어 여기 그리스 국가 중에 테베라고 있잖아요. 테베. 테베. 있죠. 테베에서는 동성애자로 구성된 전투부대가 있었대요. 신성대라고. 진짜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가면 이제 왜 격한 전투를 하거나 이럴 때 대열에서 이탈하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설마 내 사랑이 지금 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복수해주고. 복수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150여 명으로 구성된 신성대라고 동성애자 집단이 있었대요. 군기가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조금만 눈 돌리고 이러면 맞아 죽었겠죠. 옆에 남자 쳐다보면 그래. 어쨌든 뭐 군대 이탈 같은 건 정말 없었겠네요, 그죠? 그럼요. 이탈했다. 테베에 있었다고요? 네. 신성대?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성대. 자, 우리나라 경우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뭐 김용우 PD가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막상 준비는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는 뭐 조금 동성애 냄새가 이제 약간 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갖고 동성애 냄새요? 화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려 공민왕 때 공민왕의 경호를 맡았던 영화도 됐죠. 상화점이라는 영화에서. 쌍화점이요? 네. 상화점이라니. 앞뒤가 바뀌어서 쌍화점이에요. 상화점인가? 상화점이 아니라. 쌍화점.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걸 자꾸 하면 부산을 욕하는 거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럴 뜻은 전혀 없었고요. 상화점 그 영화 보면 그 조인성 씨랑 아마
주진모. 그렇죠. 송지효.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송지효한테 왜 조인성 보고 자기 만들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제 둘이 처음에 자기가 줄 때는 그냥 사랑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줬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그때 막 질투감이 생기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송지효가 그 조인성 씨와 네, 그렇죠. 그 배드신은 아니고 거기가 어디 창고신이었나요? 그러니까 서가 비슷했는데 네. 책들 사이에서 네. 도서관 신. 그건 무슨 씬이라고 해야 되나? 애정신. 라이브러리 신이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씬. 좋은데요? 라이브러리 신에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습니다. 송지효 씨.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의 며느리가 이제 궁궐에서 이제 여자 상궁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죠. 무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하고 일어나는 이제 동성애.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근데 조선 시대 때는 그런 게 좀 금기도 했던 시대 아닌가요? 아니 다 그 시대적으로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를 표방한 사회니까 아주 엄격하고 근엄한 거니까 아주 큰 스캔들이었죠. 아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 궁궐이라는 데가 조선시대 예전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리고 남성의 출입이 끊기기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예 생식 기능을 거세한 이제 환관들 내시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거세할 때 어떻게 해요? 거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거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테면 혹시 알았어요, 아니요. 잘 들어봐요. 좋은 얘기. 궁금하네요. 아랍에서는 이제 도끼로 잘라버리는 경우를 하고요. 죽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뒤처리를 빨리 잘해야죠. 죽는 사람 꿰매야 되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게 사는 사람 잘라요? 도끼로 거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변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효 기능을 따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 보면 이제 직선형의 물체도 있고 이게 원형의 물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 도끼로 어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성기 부분을. 직선형에? 그곳을 자른다고요? 그 밑에 걸. 아니요. 그러니까 고기는 두 가지 방법이 아랍 쪽은 그렇게 이제 위쪽을 하고 이제 우리 동양은 이제 사마천 사계에 나오지만 왕관을 만드는 방법이 보통 이제 고환들 있지 않습니까?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그쪽을 이제 끈으로 뭉뜬데 얘가 피를 안 통하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줌 구멍을 내가지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궁궐에 계시던 분들도 대체로 묶는 방법을. 그렇죠. 우리 후자죠 보통. 그래요. 도끼는 너무 잔인해. 아닌가? 어차피 다 잔인하죠. 뭐든 잔인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 그 궁형을 받고 나서도. 그럼 따뜻한 방에 가야 된다거든요. 따뜻한 방에 가야지 이게 이제 사람이 낫는데요. 그래서 그게 잠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잠형이라고 하거든요. 잠실할 때 잠자 있죠. 누에. 누에가 이제 따뜻하게 하니까 그 방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살아남지 못하고. 옛날에는 위생관념이 좀 철저하지 않으니까. 세균의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염된다 개념. 그러니까 사마천은 정말 큰 모험을 한 거죠. 자기가 책을 쓰기 위해서 궁형을 받아들인 것도 수치스럽지만, 그것도 사실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 자기 이제 이걸 책을 꼭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더 억울하게만 그냥 한 칼에 죽어버리면 됐을 텐데. 근데 그까지 다 이겨낸 거죠. 근데 그 누구죠? 그 진시황의 노예. 진시황의 이제 엄마의 애인. 그 사람도 환관 아니었어요? 환관인데 속여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불이라는 이제 그렇죠. 속여서 이제 한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 환관들 중에는 그거 속인 경우는 아니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건 살아있잖아요. 잘못돼서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해갖고 했던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멀쩡하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자꾸 이제 내시로 가면 사실 성소수자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내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궁내에서 이제 환관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요. 아니, 왜냐면 임금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임금한테 간택을 댄다는 거는 임금의 성은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드문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가 폐쇄적인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군대라든지 어떤 성직자 집단도 폐쇄적으로 한 성만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참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 힘들어요, 참.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이제 왜 우리가 보통 하는 자위기구 있잖아요. 네. 옛날에도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기계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뭐 앞구래요. 자연 앞구. 밭에서 이렇게 수확되는 것 말고도. 그거는 거의 안 쓴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오히려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다고 이러더라고요. 앞구래요, 앞구. 앞구. 예. 과부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다. 그리고 뭐 어차피 동성애를 하려고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려고 하면 뭔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좀 이게 매끈하게 지금과 같은 어떤 니스라든지 뭐 이런 표면을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매끄럽게 만들지 않으면. 뭐 마감을 했겠죠. 그냥 그렇죠? 그 생나무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때도 사람이 살아가는 시기는 똑같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면 또 머리가 다 또 그런 방향으로는 빨리 발전하잖아요. 발달하고. 그래서 세종의 며느리는 이름이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오고 왜 보통 성만 나오잖아요. 무슨 씨? 네, 봉씨. 이름도 좀 봉씨예요? 봉씨. 봉씨예요. 하필이면 뭐 저희가 뭐 봉씨를 저희가 뭐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세종실록에 나오는 실록에 나와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왕이 직접 나중에 보면 지시를 내린 거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자빈 봉씨가 그녀의 몸종이었던 소쌍이와 석가희를 맷돌 남편으로 두어 은행을 일삼았으니 패서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패서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 상대방을 맷돌 남편이라고 부르나 보더라고요. 맷돌 남편. 맷돌 남편. 맷돌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맷돌의 구조. 돌리잖아요. 그 나무. 그렇군요. 그 맷돌 남편을 누구예요 이름이? 소쌍이. 네, 그리고 석가희. 그게 공인의 이름이었던. 예, 국녀의 이름. 옛날에는 왜 그냥 파트너 이름이죠. 몸종 이름 부를 때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씨 이씨 하는 성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분 사회가 좀 많이 해체되면서 성이 붙였지. 예전에 성은 아주 이제 소수의 양반 세력들, 지배층 세력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봉씨는 그래 폐서인 됐다는 거는 이제 세자빈에서 완전 잘리기도 잘리지만 아예 서인으로 강등된다. 양반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고. 네, 그렇죠. 나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안 봉씨 집안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강요해서 목매가 죽거든요. 이른바 뭐 명예살인 비슷하게. 일종의 그런 거죠. 그렇죠. 명예살인. 아까 예전에 김유신 또 자기 여동생 임신했다 이래가지고 세워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란 게 뭐 따로 있습니까? 명예살인 이런 게. 딸들이나 집안의 여자는 집안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요즘처럼 뭐 어떤 그런 게 없죠. 소쌍이는 뭐 거의 죽었겠네요, 그죠? 둘 다 죽죠. 이 그렇죠. 소쌍하고 석가희 당연히 폐서인 됐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궁녀 정도를. 그럼 당연히 죽는 거고. 다 죽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남편인 문종이 잘못한 게 많아요. 아니 찾아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찾아줘야 되잖아요. 찾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외롭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근데 그 소쌍이 좀 억울하겠네요, 그죠? 이게 그렇죠. 위계에 의한 위계는 아니죠. 위계는 아니고 어쨌든 너 일로 와라. 그래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안 하겠다고 왜 이러십니까 이랬겠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는 즐겼을 거 아니에요. 마님 주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마마. 제가 마님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봐갖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지 딱히 또 소쌍이와 석가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거절했다면 어차피 죽기는 죽겠지만 뭐랄까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았겠죠. 근데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네요. 그죠?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는 몇 명 더 있었다는 걸로는 그러니까 궁녀들 사이에서는 성행했겠죠. 그렇다는 걸 뜻하지 않겠습니까? 궁녀들 사이에서 나름 그게 하나였던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부에서는 통용되는 뭔가 하나였던 그거 아니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나오네요, 보니까. 이제 이건 말을 풀이한 건데, 네. 봉 씨가 이제 소쌍이한테 네. 구애를 하는 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거의 뭐 이거는, 그죠? 그런 대화 내용도? 네, 있어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했죠. 그 이런 것도 뭐 의금부 뭐 이런 데서 조사하나요? 그 실록에 일단 예, 다 기재가 돼 있고 그 내용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친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큰 사건이 자기 며느리 관련되니까 친국을 할 수도 있고 큰 사건이니까 다 뭐. 우리 예전에 살았던 그 성소수자들 이야기. 그 화랑색이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화랑들도 그러면 동성애의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보면 보통 네. 이제 동성들끼리 네. 하나의 어떤 단체를 어릴 때부터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사춘기 앞에 시기를 첨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첨기? 첨이 뭐냐면 새끼 강아지들이 서로 막 물고 빨고 싸움하고 이런 시기를 첨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로 오히려 잘 가려면 첨기를 잘 지내야 된다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하고 잘 사귀려면 동성하고 먼저 잘 사귀는 요 단계를 잘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화랑색이 이런 거 보면 공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한가 배웠지 않습니까? 모죽지랑 이런 거 보면 죽지랑이라는 화랑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제 남성이 이제 이 사모하는 이게 나오는데 그 사모하는 내용 같은 경우 보면 해석을 그 사람의 고결한 인품과 덕행을 사모하지만 자세히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정과 이런 게 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고 계속 어떤 남성적인 힘이라든지 미덕을 칭송하다 보면 그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어릴 때부터 무인으로 자란 사람 있죠. 남자의 힘, 근육질 이런 거 너무 숭상하다 보면 여성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그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우리 예원 씨 주변엔 별로 없죠 아직 성소수자가. 그 뭔가 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친구들은 있는데요. 뭐 그 친구들이 커밍아웃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대충 느낌은 오는데 네. 확실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 친구들이 여성분들 남자분들 네. 근데 요즘에 저는 그 종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정말 저 두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옷차림이 보통 저희들이 입는 거랑 조금 달라요. 옷차림이 좀 굉장히 컬러풀하기도 하고 굉장히 스키니한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사실 좀 보면 역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동성애의 비율이 한 10%는 된다고 하거든요.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아무리 억압적인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나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나 비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그게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 성소수자가 있었던 것도 폐쇄적인 그런 데에서만 좀 주로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정상적이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동성애자는 유전이 안 되잖아요. 생식이 안 되니까 번식을 못 하잖아요. 태어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계속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 유전적인 문제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냐. 물론 요즘은 동성애자 되는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동성애 사회에서는 그 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 반론이 있는데. 그쵸, 네. 근데 제가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과학적이다 뭐 이런 거 하기는 아직까지 인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혜나 지금 가지고는 아직 뭐라 판단하기 조금 멀어진. 그건 뭐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이걸 자기가 이런 성향과 취향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빵을 먹는 사이에서 태어나서 빵을 먹고 밥을 먹는 사이에서 밥을 먹고 이게 자연스럽지만 밥 먹는 사이에서는 빵 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이상하게 밥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빵을 먹어서는 배가 안 불러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지 않아요? 빵 드시면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빵배와 밥배가 좀 따로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빵배, 네, 왜냐면 빵을 좀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겠죠, 배 자체는. 근데 이제 뇌에 신호가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과학적으로는 배가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빵을요? 네. 아니, 끝없이 먹지는 않죠. 그러니까 배부를 정도의 빵을 먹어도. 포만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밥이 생각난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이거 비유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아니,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밥을 먹는 집단은 밥을 먹고, 저기 빵을 먹는 집단은 빵을 먹는다. 동성애자들이 밥입니까, 빵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에 내재된 문화 자체가, 체질화된 문화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넌 이상하다, 넌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아니, 어떤 사람은 고추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 좋아하는데, 너 된장 좋아하면 정상이고 고추장 좋아하면 이상해.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곳이나 또 어떤 시대에나 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응들은 좀 시대별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화랑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네. 그 화랑색이라는 책에 보면, 네. 마복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마복자. 예. 마복자는 뭐예요? 화랑도 아까 말했지만 동성애의 느낌도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후배 화랑의 부인을 네. 선배 화랑이 잠자리를 가지고 낳는 애를 마복자라고 불렀대요. 아 진짜요? 네. 화랑색이. 후배 재수 씨를. 그렇죠. 재수 씨죠. 재수 씨를 내가 취한다. 네. 그런 풍속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난 앤지 옛날에 어떻게 알아요? 잠자리를 하더라도 대충 알잖아요. 뭐, 날짜가 좀 한 일주일 차이를 두고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러면. 그걸 알 수가 있나? 물론, 거짓말로 해서 그 유력한 화랑의 네. 마복자로서, 하려고 하는 게 있을 때요. 그래서 그 마복자가 되면, 마복자가 태어나면 그 선배 화랑이 대부가 되는 거죠. 대부가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신라 23대 버풍왕도 21대 소지왕의 마복자 출신이었다고 그러네요. 왕의 마복자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즘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화랑을 이렇게 하면 또 욕들을 먹을지 모르는데, 저희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화랑을 되게 이제 막 엄청나게 이상화시켰잖아요. 아주 청년 애국단 이런 식으로 애국 청년단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고, 아마존의 부족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우가 하면서 15살 어릴 때가 성년식 치르기 전에 모여가지고 사냥도 같이 가고,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상화시켜갖고 요즘식으로 애국과, 애국, 독립과 애국을 위해서 우리가 막 청년들이 모여가 신라라는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아마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냐면 화랑 한자가 꽃화자에 계집녀랑자를 쓰잖아요. 두 글자 다 이제 여자들한테 쓰이는 말이라서 분석을 할 때 그냥 미소년, 꽃미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꽃미남이 좀 제 아들라면 지금 화랑으로 할까 이름을 생각 중인데. 소리름도 화랑 있잖아요. 그래요? 네. 옛날에 청주 화랑. 뭐 하세요. 괜찮아요. 정화랑. 예쁘네요. 이름 괜찮아요. 그림 파는 집 같은데. 화랑. 정화랑. 하여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특히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많은 동성애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방지라고 왜 이제 오비 출신의 사람 이름인데 사방지가 이순지라고 아시죠? 이순지요? 네. 이순재 말고? 멋진 사람이다. 오늘 너무 힘드네요, 저 옆에 앉아. 이순지가, 그러니까 세종대 사람인데. 아니, 알아요? 우리 예원 씨는? 네? 이순지 알아요? 이순지는 모르는데 이순재냐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보고 철을 지난 개그 친다고. 막 그러더니 정말 자기는 더 말도 안 되는. 자, 이순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세종 때 천문과학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걸 총책임졌던 사람이래요. 이순지가. 장영실 말고. 장영실은 그 밑에 이제 그 실무자죠, 실무자. 이순지는 이제 문신 관리로서 과학 기술 정책을 총책임졌던 사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순지의 아들이 정인지 알잖아, 정인지. 정인지. 네. 정인지는 유명하니까. 정인지 알죠, 우리 예원 씨도. 네. 뭐 하는 사람이죠? 정인지. 네, 하동부원군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세조가 이제 왕위를 뺐을 때 옆에 도와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죠, 이 사람도. 어쨌든 근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순지의 아들이 정인지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하다 이 말이지. 로얄 패밀리다. 네, 이 이순지의 딸이 있었는데 20부인일 거 아니에요. 이순지의 딸이니까. 그 20부인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됐는데 관계를 가지는 거죠, 둘이. 누구랑? 사방지와. 근데 왜 이렇게 사방지 얘기만 하면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네. 사방지가 이제 우리가 들으면 이제 양성애자니까. 양성애자. 양성애가 아니고 양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양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을. 양성구유라고 하죠.
양성을 둘 다 갖고 있다. 양성 생식 기관을 다 갖고 있다. 위에는 이제 여성의 남성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세조 때 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세조실록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반신에 두 개 다 있다 이거죠.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함께 있다. 자, 그게 이제 추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 이시부인과 사방제가 이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둘이 뭐 보기 흉한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올라왔고 왕이 이제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가 감찰을 해서 사방제를 체포해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사헌부가 몸을 살펴봤대요. 머리와 옷은 여자인데 음낭은 남성이며 그 정액이 나오는 그 길 있잖아요. 정도가 경두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달랐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인데 남성의 형상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기형인가요? 일종의 그쵸? 그렇다고 봐야 돌연변이죠. 네, 그래서 이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의라는 게 남성기와 여성기를 둘 다 갖춘 양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성에게 더 위치상 위에 있나요? 아니면 여성에게 더 위에 있나요? 그것까지는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없죠. 뭐 그림 같은 걸 남겼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조사한 바는 없으니까. 그럼 총 하나, 둘,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물의 진화를 보면 본래는 이제 우리가 애초에 이 남성과 여성이 분화되는 게 그전에는 같은 단일성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시생물을 보면. 그렇죠. 자가생식하고. 그렇죠. 양성이 다 그래 있다가 이제 결국 그렇죠. 이제 생식에 원래 자웅 동체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제 생물 발달 과정을 보면. 어쨌든 근데 이 이시부인하고 사방제가 꽤 오랫동안 사귀었더라고요. 10년 넘게 사귀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괜찮은 모양이죠? 뭐 잘해줬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자 이렇게 외형을 갖고 있으니까 뭐 출입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여자의 옷을 입히긴 했는데 또 모르죠. 뭐 이시부인하고 둘이 이렇게 할 땐 남자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시부인한테 갈 때는 어쨌든 그렇죠. 가보니까. 일단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자 옷을 입고 다닌 거죠. 아, 이 애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굉장히 놀라셨겠다, 그죠? 얘가 그럴 수도 맨 처음엔 있겠죠. 남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다. 보통 그럼 버리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죽일 것 같은데 왜 안 죽였지? 궁금하네요. 안 죽인 걸 물어보시면 어떡해.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있어요. 두 개 같이 갖고 태어난 분들 계세요. 아, 진짜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통 이제 수술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게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우리가 왜 있잖아요. 하리수 보듯이 하리수 씨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남성인데 여성으로 살고 싶다 해서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예 제거 수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제 예를 들어 여성처럼 가슴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가슴은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건 해결이 안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근데 수술하기 전에 물론 이제 그 절차가 있죠. 정신과 의사의 그것도 상담도 또 감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여성에서 남성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성에서 남성 되고 싶은 분들은 또 자기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또 새롭게 이제 성형을 하겠네요. 성형을 해야죠. 그러니까 생식 기관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아, 그럼 뭐 자궁이 그러면은 가짜 자궁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만들죠. 자궁은 없고. 자궁은 없지. 자궁은 이제 그러니까 질 정도만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하리수 어머님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뭘요? 우리 애는 수술을 이제 일본에서 하셨대요. 이제 보통 태국을 많이 가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있으셔서 보통 이제 이 살들을 그 안에 이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동그란 부분을 싸고 있던 그 살이 이제 최대한 그것이 많이 비슷하대요. 우리 살 중에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은 거의 이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잘 만들어서 이게 어떤 경우는 질을 만들었지만 이게 붙어버린답니다. 안에 있으면 살이 붙어버린대요. 유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리수는 그런 일이 없다.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비싸게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니, 우리 본래 그 전문하시는 분이 부산 쪽에 계시거든요. 부산에 그분이 제일 전문가예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그리고 되게 해외에서도 아주 각광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튼. 어쨌든 그래서 보면 또 이시부인하고 사방지가 기록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커플룩을 갖춰 입었던 사람이다. 아, 진짜요? 여기 보면 뭐. 같은 옷을? 심지어는
의복도 같은 빛깔로 하니 사치스럽고 화려하기에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역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좋잖아요. 어쨌든 패션 감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근데 저기는 동성애도 사실 아니지 뭐. 왜냐면 남자의 그러니까 남자의 느낌이 났을 테니까. 이래저래 다. 근데 뭐. 근데 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는 게. 내시의 아내하고 여러 차례 정을 통했고. 내시의 아내요? 네, 여성들하고도 사통했대요. 사방지가. 내시들도 결혼을 내시의 아내. 아내는 하잖아요. 네. 자기 양자를 드리고 하잖아요. 중국의 조조도 내시 집안의 양자잖아요. 내시가 아내가 있어요? 그럼 가족을 돈 있으면 옛날에 왜 저기 드라마 했었잖아요. 월화 드라마 그 뭐였죠? SBS에서 그 내시를 주제로 한 사극이 있었는데. 내시는 이거 그러니까 돈으로 가족을 산다고요. 가족을. 그래요? 그렇죠. 돈으로. 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아내가 있어요. 출퇴근 해요. 그 은퇴하는 경우는 아예 다 하고. 은퇴도 해요? 은퇴하죠. 그거 나이 들면 이제 은퇴하죠. 그래요? 그리고 아내도 있는. 그러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족보도 다 연결돼요. 그래요? 조조 같은 사람은 대표적이잖아요. 옛날 중국의 조조도. 그 내시 할배가 내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결국 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방제가 이렇게 너무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임금이 현장에서 잡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안 했대요. 사방지를.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니까. 조사는 그냥 덮었겠죠. 그랬는데 이 시부인이 사방제를 잊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불러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로 떨어져 살기는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또 관계를 가지다가 끝내는 이제 유배형을 당한대요. 사방지가요? 네. 그러니까 이 시부인이 나쁜 거야 이때는. 그냥 사방지 그대로 놔둬 살게 했으면 그냥 살았을 텐데. 이 성소수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4살을 벌렸던 사원부 관리를 오히려 세조는 너 왜 현장 적발도 못 해놓고 이렇게 애를 하냐 파직시켜버렸대. 혹시 세조도 거기 연루됐던 거 아니야? 세조가 그것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성소수자들 앞으로는 각자의 그 행복들을 다 찾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성의 어떤 그게 추구가 다른 거지. 제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는 좀 도와주세요. 굳이 거기 또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오늘 3교시 끝났죠, 이제? 예. 이제 마지막 4교시 후딱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로 옮겨갑니다. 네, 떡국열차 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 4교시는요, 우리 학생들, 특히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교과서를 택했죠. 이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라는 이 교과서를 저희가 함께 청취자분들과 좀 보면서 과연 이 교과서에서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올 것이냐, 수능엔 또 어떤 역사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냐를 수능이 또 이제 곧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저희와 함께 공부하면 이것만 봐도 시험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가 모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 첫 단원이죠. 이 선사시대 문화의 전개 그리고 민족의 기반 형성 요 단원을 저희가 집중 공부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죠? 뭐 거의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나온다고 해도 한 문제 뭐 나옵니까 보통? 보통 이제 그 시대별로 이렇게 했을 때 네. 나열한 것 중에 뭐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라. 뭐 저는 그런 거 기억이 나네요.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라. 네, 가령 뭐 구석기 시대 걸 주로 설명해 놓고 청동기 걸 하나 살짝 넣어서 틀린 게 하나 섞여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그래도 알려면 주요 뭐 단어 같은 것들, 주요 키워드들이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일단 토기가 이제 시대별로 빗살무늬 예, 다르니까. 민무늬 또 뭐 있다? 무문토기 뭐 네? 그때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 아 민무늬. 예. 우리 민무늬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문이라고 했습니다. 무문토기. 예원이는 그럼 민문이죠. 네. 그러니까 빗살무늬를 아마 질문토기라고 했을걸요. 질문. 질. 빗살. 질비하다 이런 말 아시죠? 질비하다. 그게 이제 빗살 모양이 이렇게 빗살 질자예요. 그리고 왜 석실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엔 석실분이라고 했거든요. 석실분이 뭐죠?
그러니까 덧널 무덤.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는 덧널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실로 된 거. 그러니까 관을 놓아두는 곳을 돌로 이렇게 감싸놓고 있는 거. 그걸 요즘은 그러면 덧널 무덤인 거고. 예, 순수 우리말은 덧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바꿔서. 예. 그 민문이 그다음에 빗살문이 순서대로 보면 민문이가 더 앞인 거죠? 아니죠. 청동기가 민문이니까. 빗살이 신석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헷갈린다니까요. 문이 없으니까 옛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이 넣어서 좀 데코레이션 그렇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문이가 청동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경우도 보면 보통 우리 화려한 것들이 더 나중에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색깔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농경생활이 정착이잖아요. 정착된 사람들은 이제 좀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초기에 화려한 거에서 오히려 후기로 갈수록 검소하고 질박하고 농경민의 어떤 생활을 드러내는 토기가 오히려 더 그래요? 그렇게 좀 봐요. 좀 더 모던해지는 건가? 그리고 이제 청동기 그렇죠. 미니멀해지는 거지. 보통 이제 청동기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청동기니까 드디어 이제 뭐 청동으로 만든 걸 뭘 쓰지 않을까. 그럴 때 트릭을 넣어주는 게 청동으로 된 저기 농경기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있거든요. 물러서 못 물러서 못 쓰기 때문에 무기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트릭으로 많이 넣어주죠. 그럼 뭐 청동 곡괭이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트릭을 조심하시라. 그렇습니다. 청동기 또 동검도 있잖아요. 뭐 비파형 동검, 뭐 북방식 동검, 중국식 동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비파형이 우리나라 거란 비파형이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설명을 나뭇잎처럼 이렇게 생긴 게 비파형. 약간 그렇죠. 뭐 비파라는 음악 악기니까 그죠. 그렇죠. 맞지? 북방식 동검은 좀 널찍한 그런 거죠? 중국식은 그러니까 뭐 길쭉하기만 하니까 그죠? 이런 게 구별이 되겠죠. 아니 그리고 청동 거울이 있던데 청동이 바닥바닥 닦으면 거울이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거울이라고 얘기돼 있지만 사실 얼굴을 비춰보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도 왜 권위를 상징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동방울 뭐 이런 것처럼 그걸로 주로 사용되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얼굴을 굳이 이렇게 비춰보는 얼굴 비춰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도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청동 이런 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청동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 보기 중 청동기 시대인들이 했을 법한 모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국사 문제 출제위원도 들어가면 나 이거 낼 거예요. 아니 그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이 언제 발생했는 이런 것도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증거로 고인돌이 뭐 계급 발생한 거 이건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돌이라는 걸 만들려면 어쨌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사유재산이랑 고인돌은 상관없는 거죠. 있죠. 왜 없어요? 사유재산과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사유재산이 나타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청동기 시대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 그때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겼고 그 전에는 다 공동재산. 그렇죠.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는 어떤 생산도 같이 공동 생산, 공동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청동기까지 이 정도 시험 문제 이상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벼재배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벼재배. 청동기인가요? 아니죠. 신석기죠. 그것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한 게 신석기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 잠깐 좀 나오거든요. 고조선 보면 범금 8조라고 요즘 나옵니다. 범금 8조. 법금이라고 배우는데 왜 범금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금법 8조 아니셨어요? 법금 8조 아니에요? 법금 8조? 여튼 뭐 저도 8조 헷갈립니다만. 8조 금법. 우리 예원이는 뭐로 배웠어요? 저는 8조 금법 이렇게. 8조 금법. 네. 그렇게 저는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8조 금법. 그러니까 어쨌든 고조선 시대에 금지했던 8개의 조항. 그렇죠. 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뭘 훔치면 노비가 되든지 아니면 마음을 훔치면? 마음 훔치면 노비가 되죠. 마음을 훔치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비가 되거나 노예가 나를 한심하게 쳐다봐요. 사랑의 노예이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그거나 이제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잠깐 읽어드리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요거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눈에는 눈. 그렇죠. 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하게 한다. 여기 좀 의미가 있죠.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재산형을 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이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마찬가지로. 그 집에 노비로 삼으며 신분사회가 신분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죄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 뭐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돈을.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 돈이 통용되던 돈이었나. 50만 전이라는 게. 사실 그 고려 시대 때 해동 뭐 있잖아요. 철전이. 해동통보. 네. 그 이전까지는 돈이, 그러니까 화폐로 어떻게 물물 교환을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고조선에 감이 있었어요. 왜 이게, 감이 있었겠냐는 아니지만. 고조선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 역사가 아니다. 이 돈은 무엇일까? 이 돈은 무엇일까? 뭘까, 그러면? 이 법을 장난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법이 장난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매국노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왜 있을까? 이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50만 전. 이게 이제 적힌 게 한서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 중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고조선, 그러니까 중국에는 화폐가 있었죠, 이때는. 있죠. 그리고 고조선의 범금 8조라는 것도 잘못됐네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고조선을 너무 이제 역사로 이렇게 인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화폐 경제라는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화폐 경제는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왜 은나라가 상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 할 때 상인이 그 상나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런 상업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상나라에서 나온 게 상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은나라가 사실은 동이족의 후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이족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화폐 경제가 옛날에도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역사를 새로 이제 공정인데. 근데 제가 이걸 들었었을 때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50만 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화폐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화폐의 개념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너무 그러니까 50만 개라는 거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낼 수가 없다는 거를 전제하에 노비를 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네, 그냥 말만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너는 도둑질하면 50조 내야 돼. 50조 내거나 노비가 되니까 노비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뭐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억지예요, 억지.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우리 지금 어디 고등학교라고 그랬죠? 저는 이 양천구에 있는 광영 여자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인데 광영여고를 선생님이 잘 가르치죠. 역사 선생님을 비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좀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4교시에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4교시는 시험에 나올 것만 알려주거든요. 네. 때문에 이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가령 고조선에는 화폐 경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인지 아닌지 이건 정확하게 그런 문제는 안 내겠죠. 그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안 내죠. 그러니까 아니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수능이나 공무원 그 시험에 국사가 논란이 되는 문제 났다가 이게 소송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해버리겠죠. 그렇죠. 자, 빨리 갑시다, 이제. 많이 갑시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죠. 출제위원회 우리 김영 PD님이 없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변한, 그러니까 사만 나오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 요거 나오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그 가야국이랑도 관련이 있죠? 있죠. 어떻게 있나요? 마한은 충청도 전라도. 네. 백제권역. 그러니까 경상도 이쪽은 이제 변한. 네. 그 경상남도 쪽. 경상남도 쪽.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진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변한에 철이 많이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변한에서. 네. 그래서 가야가 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 김해 김씨 세금자잖아요. 철. 세. 아, 그래요? 네, 세금자. 그러니까 우리 골드가 아니라 메탈. 세금자. 쌀은 살로 하시고 새는 쇠라고 하시고 아니 쌍시오밥 잘 하시는 것 같은 김씨인데 저기 김수로왕의 김은 아까 철이잖아요. 철. 근데 김할지의
김은 또 금이에요. 제가 김할지의 후손입니다. 경주 김씨. 경주 김씨. 네. 아, 그러면 김할지의 후손. 김영 PD님은 어디세요? 저는 이제 경주 김씨 저 분파니까요. 분파? 네, 골드네. 골드. 의성 김갑니다. 의성. 아.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교수님 보실 때 네. 우리나라 성씨가 지금 이제 네. 다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네. 사실은 한 조선 전기만 해도 네. 90%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잖아요. 네. 신분제 사회가 지탱되는 건 노예 계급이 그렇죠. 바탕을 해줘야 되는데 노예 계급이 바탕해주는 신분제 사회가 작동하려면 노예가 최소한 반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수록 이제 지배 계급은 늘어나고 예. 노예는 줄어들면서 이제 사회가 당정이 더 격화되거든요. 순조 때 오면 네. 그 양반이 70%입니다. 인구 구성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다 돈을 주고 샀고 위조가 되고. 근데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는 아까 축복보다 은총이죠. 신의 은총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족보가 어떤 특정 계급, 특정 계층에만 있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통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협력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스트 제도라는 게 아직까지 장애물이 되잖아요. 김해김 씨 족보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왜냐면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제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이제 김해 쪽에 제일 먼저 부산 쪽 오면서 다들 이제 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으니까 또 많은데 가야지 유리하잖아요. 적은 데 가서 잘못하면 들통이 나는데 많은데 대세에 얹혀 가야지 이게 들통이 왜 나를 봐요? 예? 난 김해 김씨 아니라니까. 어디시죠? 의성이라니까 의성. 의성 김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안 사는 게 좋은 성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많나? 아니 학봉 김성일 그분이 이제 조상이거든요. 학봉 김성일이요? 네, 김성일이라고 옛날에 황윤길이라고 왜 임진왜란 앞두고 왜 가보잖아요. 아니 가잖아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확인하러 이제 동인과 서인을 보내잖아요. 동인으로 간 사람이 김성일, 서인으로 간 사람이 황윤길인데 황윤길은 생김새는 쥐새끼같이 생겼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역물을 꾀할 만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김성일은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서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조가 김성일의 말을 채택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린.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김성일 그분은 의병장이 되어서 싸우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구나.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책임져야 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저희가 1단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요거 이상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31페이지까지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걸 잘 믿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 이외에는 이 31페이지 안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보고 올게요. 이때까지 수능 출제의 경향을 그렇게 해야지. 분석을 해야 되겠네. 그래요. 오늘 하여튼 4교시까지 좀 힘들게 많이 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편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이 방송 듣는 분들께 역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원 씨, 네. 오늘 좀 도움이 좀 됐습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네, 특히 3교시에서 김영호 PD님의 열변과 사방지 얘기. 네, 꼭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얘기들이 편집되지 않길 바라면서 그래요. 네, 마음에 잘 새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호 PD님. 어떻게 김영호 PD님 오늘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면 좀 아직도 모자란 게 좀 있으세요? 조금 남긴 남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확 지나갔더라고요. 화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화랑이 훅 가는 바람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수님은 준비 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던 것만 계속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떡국열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